폭염에도 계속되는 배스 탐사. 우와, 날씨가 진짜 덥네요. 대구 근처에 고령이라는 데인데 고령의 해천강입니다. 이번에는 좀 낚시를 다르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 강 쪽에서 한번 해보고, 제가 굉장히 잘 안 가는 포인트죠. 소규모의 저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지금 가면서 같은 계절에 장소가 다르면 어떤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또 어떤 루어로 낚아야 되지,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는 조금 약간 시험적인 그런 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를 뚫고 두 가지 유형의 극과 극 포인트를 찾아 나선 박무석 프로. 강,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가 오늘의 필더입니다. 허나 수량이 넉넉지 않은 데다 베스들의 움직임마저 둔해진 시기라 그 어느 쪽도 쉽게 베스를 내어주진 않겠죠. 루어의 액션을 현장의 베이트 피쉬와 얼마나 똑같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질 터. 극과 극 포인트에서의 매치 더 베이트. 다시 도전이 시작됩니다. 와, 물 흐름이 제법 있네요. 해천강 중상류 부분인데 어제 그저께 내린 비로 지금 물이 많이 뒤집혀 있습니다. 자, 다른 충청도 쪽으로는 지금 수위가 굉장히 저수위관데 경상도 쪽은 아직까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더 좋은데, 원래 물이 조금 있는 데라서 비가 어느 만큼 왔겠나 싶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가 물이 조금 많이 흐리네요. 지금 이런 상황은 경험상 대부분 물이 흐리고 물살이 있으면은 옆쪽에 쇼라인 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베스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박 프로는 연안 쪽 가장자리 포인트부터 탐색해 나갑니다. 이제 매미 모양의 플러그인데 이런 쪽에 이제 물이 흐르고 유속이 생기면은 이제 상류에서 이제 곤충들이라든지 베이트 피쉬들이 많이 떠다니죠. 그 물 위에 있던 곤충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흉내내서 하는 건데, 매치 더 베이트죠. 오늘 박무석 프로의 전략은 매치 더 베이트. 낚시 현장 속 베스들의 먹잇감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루어를 찾아 공략하는 겁니다. 베스들은 원래 먹던 것만 먹으려는 습성이 있어서 생소한 생김새를 가진 루어를 쓸 경우 잘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특정 장애물, 이렇게 물 흐름이 좀 멈춰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에는 적재서가 있습니다. 자, 나무에 루어를 걸쳐놓고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의 액션을 취했는데 바로 반응을 했는데, 자, 입에 걸리질 않았네요. 비록 입질은 놓쳤지만 루어의 반응을 보이는 녀석을 확인했으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공략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나무 위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액션을 연출. 베스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박 프로. 하지만 녀석들이 눈치를 챈 건지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이동. 좀 더 깊숙한 자리로 옮겨 탐색을 이어가는 박 프로. 수심이 얕은 것을 감안해 되도록 몸을 숨긴 채 캐스팅을 합니다. 일단은 썩 지금 활성도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물이 좀 흐리고 지금 또 시간대가
가장 안 물리는 시간대라 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낚시하는 포인트 위치가 조금 힘든 위치입니다. 루어가 잘 보이지가 않고. 피딩 타임이 아니라지만 베스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 유속이 있는 데다 비가 내리는 물색이 탁해진 것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의 강낚시를 접고 인근 소리지로 이동한 박무석 프로. 저도 지금 말만 듣고 여기 베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제가 낚시하면서 가장 작은 소류지로 지금 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강이라든지 늪지 뭐 수로 이런 쪽으로 좋아하고 댐도 좋아하는데 이런 소류지에서는 거의 안 해봤는데, 서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극과 극으로 완전 포인트를. 근데 강에서 사실 이제 흙탕물이 많이 져서 거의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몇 번 잔챙 입질만 받고 지금 피딩 타임이 다 돼서 소류지로 이동을 했는데, 있다는 것만 알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겠죠? 마치 웅덩이를 파놓은 듯 아담한 소류지.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포인트죠. 하지만 요 며칠 베스가 잘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상황. 속는 셈 치고 공략해 봅니다. 오케이. 오, 딱 있네, 여기. 야, 있네요. 우와. 있어. 우와. 이야, 오늘 첫 배스를 제가 낚시하면서 가장 이상한 포인트에서 낚았습니다. 회천강에서 흙탕물 때문에 저는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쪽 저쪽 약간 전화를 걸어서 수소문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저수지가 여기인데 여기에 배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있네요. 자, 프로그로 한 40대겠죠. 우악하네요. 갇혀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특히 탑워터가 잘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곤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를 하기 때문에. 오, 깜짝 놀랐네. 양이 많은 것 같진 않는데 몇 마리가 들어있는데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있네요. 루어를 서서히 당기는 순간 다시 파이트. 오케이. 오, 이야, 여기 뭐 이런 데가 있어. 우, 자, 아까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특이하네. 아까보다 사이즈 조금 더 졌죠. 이것도 한 42, 3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바로 앞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루어를 던지기 무섭게 베스가 낮게 올라오는 포인트. 오케이. 오, 이야, CR도 기본 40cm 이상. 손맛도 화끈합니다. 지금 앞에 그 파란 수초가 있는데 그 수초 안에 한 마리 지금 났고 다시 도망가는 사이즈도 보였거든요. 그 수초 안에 지금 물이 빠지니까 확 박혀 있네요. 자, 수심이 얕은 연안 쪽 수초대에서 낚은 소류지 베스입니다. 이곳엔 얼마나 더 많은 베스가 숨어 있을까? 자, 이 수심이 얕으니까 장애물이 물속 안에 있는 수중 이거 뭐죠? 이게 수초들 마름이 딱 장애물이네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베스들이 그나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마름 수초뿐. 바로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낚시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그런 필드인데 베스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미답의 소류지. 그만큼 베스들의 경계심이 덜하기 때문에 입질 확률도 높습니다. 우와.
너무 빨리 잠겼어요. 루어는 거의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제 버징 형태의 루어만 효과적입니다. 딴 거는 지금 수면 바로 밑으로까지 수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루어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필드네요. 베스들이 언뜻 보입니다. 그 파랗게 들어가 있는 수초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수위가 많이 줄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도 지나가니까 본능적으로 아우, 저놈도 지금 제대로 못 쳤어요. 본능적으로 치긴 한데 물속 수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베스들.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녀석들도 몸을 사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코앞에 떨어지는 먹잇감을 거부할 수는 없을 터. 역시 바이트입니다. 작은데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작은 저들 치고는 사이즈가 좋아. 우와. 자, 비슷하긴 한데, 자, 이 작은 저수 있으니까 그 큰 것처럼 빵빵한 배스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자, 40파운드 합사에 엑셉트 액션을 가진 노드입니다. 자, 7.5대 기어 들어갔고. 뜻밖의 소리지에서 마리수 재미를 톡톡히 본 박무석 프로. 좀 더 아래쪽에 자리한 소리지도 공략해볼 참인데요. 갑자기 거세진 바람. 분명 베스가 있을 거라고 믿고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아직 확실하게 감은 안 오는데 일단 수초나 이런 게 좀 있으면은 낚시하기가 쉬울 건데 너무 맹하네요. 두 가지입니다. 이 수초가 없다는 거는 물이 빠져서 금방 찼다는 건지 아니면 수심이 굉장히 깊다는 건데 수위가 낮은 데다 장애물 수초마저 없는 맹탕지. 베스트의 활성도 제로. 과감히 낚시를 접기로 합니다. 장마철인데도 여전히 혹독한 가뭄. 낚시할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포인트를 찾은 박무석 프로. 여기라면 쉽지 않게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 크다. 오,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의 캐스팅 만에 입질 성공. 크다. 내 씨알도 집어 묵직한 듯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물 들어오는데 와야만 고기가 있네. 와, 완전히 삼켰어. 못 끌어올리겠다. 우와. 뜻밖의 선물 같은 배스입니다. 자,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포인트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피닝으로 몇 번 던져봤는데 바로 지금 매미 모양의 플러그를 입질을 했네요.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작은 매미 모양의 플러그를 입안 깊숙이 삼킨 녀석.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에서 낚은 덕분에 손만 역시 2배로 짜릿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새물이 유입되는 포인트. 용존 산소량이 높아 베스가 있을 확률이 높죠. 아, 상황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흐르는 물에 산소량이 많고 이런 쪽은 베스가 그래도 낱말이라도 있습니다.
베스가 한두 마리라도 들어있을 곳은 바로 수초대 주변. 박프로는 루어를 수초 사이사이에 던져 탐색해보는데요. 커다란 개구리 모양의 플러그 루어가 아니라 작은 벌레와 흡사하게 생긴 플로팅 루어로 수초대 주변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녀석들. 부지런하게 포인트 구석구석을 샅샅이 공략해보지만 계속 허탕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베스들이 즐겨 먹는 먹잇감과 군이 사용하는 루어 형태가 다른 걸까? 어쩐지 네치더 베이트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탐색을 이어가는 박프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 오, 힘봐. 이번에야말로 넌커컵 베스가 나온 걸까요? 오, 사이즈 좋아. 이야, 이거는 스피닝으로 제압이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오, 자, 오, 좋아. 와, 이제 합사 1호에 초콜릿 10파운드를 먹고 나왔으니까 너무 관계로 지금 제압을 못 하겠는데. 우와. 으아. 자, 아까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좋네요. 자, 한 45 정도 되는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이놈도 완전 입안에까지 확 닿는데요. 자, 시꺼먼 게 완전 수초 안에서 사는 그런 데습니다. 자, 유속이 줄어드는 가장자리 포인트에서 낚은 사자 베스는 자, 요 흐름이 죽는 사이드 쪽에 지금 작은 매미 모양이죠. 매미 모양의 플러그로 공략을 했는데 흐름이 죽는 옆에 있다가 지나오니까 바로 공략을 하네요. 3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채비에 맞추려고 오랜만에 스피닝 릴을 사용 중인 박무석 프로. 스피닝 릴은 덩치급 베스를 낚아올리긴 어렵지만 섬세한 낚시를 즐길 수는 있죠. 오케이. 아, 빠졌다. 요거는 좀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았는데 너무 가까이서 물었어. 꾸준히 입질이 들어오니 재미있는 낚시입니다. 오랜만에 스피닝 태클로 하니까 손맛이 좋습니다. 잽싸게 루어를 따라와 공격하는 베스. 하지만 제대로 물질을 못했습니다. 빠졌어. 이렇게 입질을 놓치고 나면 베스들이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다시 바이트를 유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따가 한번 더 와보든지 하고 밑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왔는 베스들이 지금 루어에 반응을 해서 낚아내고 나머지는 한 2마리가 걸렸다 빠져버리니까 입질이 완전 딱 끊겨버렸네요. 소강 상태에 접어든 포인트를 뒤로 하고 하류 쪽으로 이동하는 박프로. 제 같은 타모터 계열인데 플로팅 웜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해가지고 벌레 모양의 플로팅 웜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하면은 입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징을 베이트 피시들이
계속 라이징을 하거든요. 뛰거든요. 그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수심이 얕고 물이 맑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캐스팅을 하는 박프로. 바로 바이트입니다. 오. 이야, 힘차게 때렸는데 사이즈가. 우와, 물이 50cm도 안 되는데. 오, 그 사이즈, 그 사이즈.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역시 요울에 베이트 피쉬를 먹으려고 올라왔는 배스인데. 야, 우와. 그 사이즈. 우. 오자네요. 자. 예상 적중. 자, 요울에 지금 보시면은 수심 한 50cm도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왜 여기 있냐? 베이트 피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데도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스피닝 라이트 때에 1호 합사입니다. 1호 합사에 쇼코리드 10파운드. 자, 2000번 내일. 베이트 피쉬를 따라 들어오는 배스인데 완전히 난 요 앞에서 바로 뭐 30cm죠. 50cm가 아니고 땅이 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좀 멀리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가까이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멀리서 캐스팅했는데 바로 여기 앞에서. 내가 공략하는 필드의 베이트 피쉬에 맞춰 루어를 운용하는 것. 오늘의 매치 더 베이트 전략은 대성공입니다. 릴의 기어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4점대, 5점대, 6점대, 7점대, 8점대 있는데 이 기어비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냐? 루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기어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4점대, 5점대는 빅크랭크 베이트나 저항이 많이 걸리는 그런 루어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6.8대 1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이어 베이트 종류, 버저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 차터 베이트에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웜 낚시에 많이 쓰는 기어비가 7점대입니다. 7.5대 1의 기어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빨리 던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8.3대 1의 기어비가 있는데 피리커버의 텍사스 리그라든지 아니면은 펀칭 그 다음에 멀리 던져서 낚는 블로깅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릴의 기어비를 잘 선택하셔야만 루어의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